자, 20번. 얘는 B 지점과 D 지점 사이 도로를 한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 가는 경우 수가 BD 사이에 도로를 추가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N개가 생겼어. 이렇게. 그랬더니 경우수가 90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A에서 C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거나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거나 아니면은 A에서 B를 거치고 D를 거치고 C를 가거나 아니면 A에서 D를 거치고 B를 거치고 C를 가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 거치고 C 간다라면은 얘는 3 곱하기 2 ADC는 2 곱하기 3 ABDC는 얘는 3 곱하기 BD에서 N DC에서 3 이렇게 될 거고 A에서 D로 가면 2가지 D에서 B로 가게 되면 N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게 되면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합한 거가 90입니다. 이 뜻이에요. 끝났네요. 6 나와요? 네. 자, 이제 유형편 질문이 없다고요? 아니요. 유형편도 잠깐 연립이차 부등식은 지문을 받았었나? 아니, 여기도 마치 숙제였어요. 그냥 왜 근데 다 되어 있어? 수업 전 애들 아니에요. 전 수업 애들 아니에요. 그런 거야? 일단 저는 27번이에요. 안 돼. 27번? 25요. 자, 16번. 16번, 25, 27, 26 그리고 없죠? 정례수는 일단 안 하나요? 네. 자, 15번.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그러면은 실근을 가지니까 D가 어떻다는 거죠? 실근을 가질 때 D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리고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접해야 돼요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로 바뀌겠죠. 그쵸? 근데 문제가 있네.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수 있죠. A가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면 계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 D 하게 되면 B제곱에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둘 다 인수분해를 좀 해주게 되면은 얘는 A-4에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A 플러스 2에 A-5라고 할 수 있죠. 공통인수 묶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5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하고 4의 바깥쪽이네요. 마이너스 1, 4의 바깥쪽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5의 사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5의 사이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수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합하면은 6인가요? 네. 뭘 못한 거지? 왜 질문을 한 거지?
다음에 25번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각각의 근이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네. 일단은 아래로 블록에 얘가 두 근이 교점에 생기게끔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마이너스 1과 0이, 그리고 2하고 3이 이렇게 지나가고, 2하고 3 이렇게 해서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그래서 한판축, 한판축. 그래서 일단 한계점을 보게 되면은 얘는 F-1은 0보다 커야 되고, F0은 0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0보다 작아야 되고, F3은 0보다 커야 되는데,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몰라요. 얘는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0하고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축은 무조건 어디랑 누구 사이만 있으면 되냐면은 얘가 2분의 k 플러스 1이죠, 축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0보다 앞일 수도 있고 0하고 2 사이일 수도 있고 2보다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데, 근데 적어도 마이너스하고 3 사이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통범위 찾으면 끝나죠. 계산 좀 생각해도 될까요?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얘는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범위가 3하고 4 사이네요. 그래서 3, 4 사이에 한 근이 저렇게 있어야 된대. 근데 얘가 축이 2분의 3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축보다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3, 4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얘가 3이 요렇게, 4가 요렇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판축 한계점을 보게 되면은 3이랑 4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F3은 0보다 작고요, F4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판별식은 두 근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차피 그냥 2분의 3이기 때문에 고려할 때 필요가 없죠. 얘는 2분의 3, 3보다 작은 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그래서 두 개 정보만 하게 되면은 A 범위 나오겠습니다. 얘는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20번 보게 되면은 2차 방식에서 마이너스 2랑 2에서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A 값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다. 잠깐만. 그림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일 때로 한번 나눠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D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근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거가 요렇게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근데 한쪽 근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되지 않아요? 잠깐만. 얘가 4a 플러스 4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a인데,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니까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a. d가 0보다 크네. d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네. 안되네. 이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은 얘가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될 거나, 아니면은 그림이 아래로 블록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D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여기 접하게끔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가 이렇게 해서 잡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잠깐만, 이거 내가 좀 식을 줄일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두 값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하면은 d가 0보다 크고 한계점 축을 방정식도 고려를 해야 되나? 축을 방정식이 마이너스 2에서 3보다 작으면은 알파 베타가 둘 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만 시간을 가져. 쪽에서만 한쪽. 자, 이거 이렇게 볼게. 여기 왼쪽만 한번 볼게. 일단은 한계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F2하고 F2가 F-하고 F2가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여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점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F-2와 F2를 곱하게 되면은 0보다 작아져.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다거든요. 근데 걔는 사실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얘가 부호가 지금 바뀌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한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면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접해도 부호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두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축 같은 경우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얘가. 그래서 축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야. F-하고 F2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D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였잖아요. 그래서 B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F-2 하게 되면은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4에 플러스 4니까 4 플러스 4A 플러스 8에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3A 플러스 12가 F-2고, 그리고 F2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F2니까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공통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D가 0보다 크다는 아까 잡을 필요 없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얘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4 여기는 5A 플러스 4 0보다 크다. 바깥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로 해서 나와요. 이게 여기서 그 A 범위가 그러면은 좀 써놓자. A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D가 0일 때를 보게 되면은 얘는 일단은 A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A가 0인 상황 속에서 얘는 F-2와 F2를 곱했을 때 둘 다 0보다 크다.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마이너스 2가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이너스 2랑 2라고 해도 둘 다 플러스예요. 얘가 이 파란색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해도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랑 2에서 함수값이 둘 다 플러스가 나와요. 얘가 그래가지고 지금 한계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봅시다. 축으로 봅시다. 축 어디였지? 얘가 축을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걔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축에서 접했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x는 a 플러스 2죠. x는 a 플러스 2 축.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으면은 진짜
등호가 들어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가 등호 들어가고 여기서 등호 들어가요. 미안해. 내가 아까 이걸 고려 안 했네요. 여기 등호가 있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 봅시다. 전제 조건이 d는 0이기 때문에 a제곱에 플러스 8a에 플러스 4가 0이어야 돼. 그럼 a 값이 나와버리거든요. 얘가 a 값이 뭐가 나오죠? 연습부터 안 되는데. 기 싫어. a 값이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두근이 합이 마이너스고 두근이 곱이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둘 다 마이너스네. 해야 되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a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2가 있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2 3천 몇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a가 이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잠깐 그러면 답이 틀렸는데? 쌤, 저 근데 판별식 하면은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이 뭐라고? 에? 어디가 판별식? 여기? 저거 판별식이 약수 판별식이니까 4a가 아니라 그냥 a 아니에요? 그렇네. 얘가 5a네. 그치?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4가 나오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지금 둘 다 되네요.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범위 안에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이 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얘가. 되게 힘들게 했는데 쓸모가 없었네. 잠깐만, 뭐야?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인데. 뭐지?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간다고요? 0하고 마이너스 4 사이인데? 뭐지? 어디서부터? 0하고 마이너스 4 사이.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인가? 잠깐 f- 이거 계산 제대로 했나? 4a 플러스 4 4a 플러스 4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하는 거니까 3a 플러스 12 맞는데? 이거 2를 넣게 되면은 얘가 4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여기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 맞는데? 그래서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한 개점 했고 판별식은 이게 문제네. 얘가 문제였네.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까 여기서 이걸 잘못했어요. 플러스 A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바깥이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전제로 깔려 있을 때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친구랑 이 파란색 동그라미 한 거랑 공통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A 범위가 마이너스 더 작은 것보다 크다. 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공통 범위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얘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추가가 돼요. 얘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저게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곱하면은 4가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안 했네요. 아까 d가 0보다 클 때. 좀 어렵다. 얘는. 됐습니까? 경우에서도 질문 있어요? 18번. 17번 17번. 24번 24번. 이거 없어? 저 27번. 뭐? 27번. 27번. 없어요? 자, 그러면 17번부터 봅시다. 얘는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을 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각 자리 숫자는 자기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거 수영도지. 수영도는 그냥 다 해보는. 얘가 A1, A3, A4 하면 안 돼요. A3, A4, A5 해놓고 일단은 지금 숫자가 중복이 돼도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그래서 A1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가 있어요.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5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A1이 2야. 그러면 A3 입장에서는 3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아니면 되고, 4, 5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문제 좀 이상하다. A2가 아니네. 될 수 없네. 얘가 2가 될 수 없네요. 왜냐면은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쵸? 2가 또 나올 리가 없죠. 얘가.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네요. 그럼 A1 입장에서는 1도 안 되고 2도 안 되니까 3, 4, 5밖에 안 되고, A3 입장에서는 3이랑 2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3, 2를 빼니까 1하고 4하고 5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나뉩니다. 자, 그럼 A4 입장에서는 지금 1, 2, 3, 4, 5 중에서 지금 1, 2, 3이 다 썼어. 4, 5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여기가 4, 5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들어가야겠죠? 얘가 5고 얘가 4인 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에 얘는 2, 3, 4 받았으니까 1, 5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얘가 5고 얘가 1일 수밖에 없죠. 다른 선택지가 없네요. 자, 그럼 얘는 2, 3, 5 받았으니까 1하고 4밖에 안 남았어. 1, 4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1이 4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1, 2, 4하고 2를 뺐으니까 1, 3, 5. 근데 1하고 5밖에 안 되네요. 얘가 1이고 얘가 5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1, 2, 4가 빠졌으니까 3하고 5밖에 안 남았어. 3하고 5밖에 안 남았으니까 5하고 3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4하고 5면은 얘가 2, 4, 5 빠졌으니까 1하고 3밖에 안 남았네. 그럼 여기가 1, 3, 3, 1.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A1이 5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얘는 A3 입장에선 2하고 5가 빠진 거니까 1, 3, 4. 1하고 4가 가능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갈림길이 되게 중요해. 얘는 지금 세 갈래길인데 얘는 두 갈래길, 얘는 두 갈래길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문제로 보고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얘가 첫 번째가 지금 두 갈래길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경우수가 얘랑 똑같이 나와요. 얘가. 그래서 얘가 3, 3, 3 그래서 전체 9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 어떤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다. 나는 빵 하나. 나도. 아 이거 좀. 던져주구나. 응. 오. 아니. 왜 자꾸 뺏는 거야? 한개 삐뚤면 쌤한테 안 보이게 좀 먹어주라. 네. 이제부터 너희가 사온 거야. 들키면 그냥 네 이름 부르는 거야. 됐어? 수업시 아니 졸리면 음료를 마시라 했지. 음식도 된다 했어? 그래? 다음이 18번도였나? 네. 아 얘는 학생 ABCD 가방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농구를 하는 임의 가방 하나씩 들었을 때 한 명만 자기 자신의 가방. 자 이거는 일단은 자기 가방을 챙겨갈 애를 한 명을 골라야죠.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방을 하는 경우 5가지. 개지가 아니죠. 5가지. 이렇게 해서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A가 자기 걸 가져갔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쉽게 E가 자기 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A, B, C, D가 어떻게 하면 돼? 남의 걸. 남의 거를 가져가면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뭐뭐를 가져갈 수 있을까? B, C, D. 얘는 B, C, D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B 입장에서는 자기 거 안 되고, 그쵸? 그리고 남은 거는 뭐야? A, C, D가 남아 있기 때문에 A하고 C하고 D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에 여기 C 입장에선 A가 C를 가져가게 되면 B 입장에선 어때요? B는 안 되고 C는 이미 가져갔고 남은 게 A하고 D밖에 없어요. A하고 D 두 갈래길로 해가지고 나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얘가?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바로 위에서 봤죠? 9가지입니다. 얘가 9가지. 그래서 5, 9, 45. 왜? 위에서 했는데 또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4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가져간다 하니까 결국엔 똑같은 의미잖아. 얘가 문자로 바뀐 것 뿐이고. 그리고 24번 보겠습니다.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서로 다른 3가지 색으로 해서 색칠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을 중복, 인접하는 게 서로 다른 색.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1개 영역이랑 인접해 있고, 얘는 2개랑 인접하고, 얘는 3개랑 인접하고, 얘는 2개랑 인접하고, 얘는 2개랑 인접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색칠하는 순서부터 얘를 1번으로 색칠을 하고, 얘를 2번으로 색칠을 하고, 그리고 얘를 3번, 얘를 4번, 그리고 얘를 5번이라고 해가지고 색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 1번하고 2번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무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1번 지역이랑 2번 지역이랑 색이 똑같아. 자, 두 번째 1번 지역이랑 2번 지역이랑 색깔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로 보게 되면은 얘가 1번이랑 1번부터 하게 되면 1번에는 지금 색깔이 몇 가지였죠? 3가지 색깔이었죠. 그럼 1번 영역에 색칠한 거는 3가지 색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번은 색칠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한 가지야. 2번은 3번 영역은 어때요? 지금 똑같은 색으로 색칠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네. 2가지. 4번 영역도 2가지. 5번 영역은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2번 볼게요. 1번 영역에는 3가지를 색칠했어요. 근데 2번 영역은 그 색깔을 피해서 색칠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영역은 2가지가 되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1번과 2번 영역은 색깔이 다른 걸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때 3번 영역은 두 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한 가지. 4번 영역도 한 가지. 5번 영역은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서 2번 영역에 3개는 못 칠해요. 어? 네? 뭐라고? 3개는 못 칠해요. 2번 영역이? 네. 그럼 뭔 소리야? 안 돼요? 뭔 소리야?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같을 때랑 다를 때랑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세 가지가 돼? 안 인접하니까 그래도 3가지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아니, 지금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아. 아, 근데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면 어떡해? 어쩐지 틀렸다. 다음에 27번 봅시다. 얘가 일부터는 정보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수, 금액이수. 방법이수는 뭐예요? 1000원짜리 입장에서는 0장 또는 1장. 500원짜리 입장에서는 0, 1, 2, 3, 4. 그렇죠? 100원짜리는 0, 1, 2, 3. 그럼 얘는 경우수 어떻게 돼요? A는 2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빵원은 빼야 되니까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은 39가지 이렇게 해서 나와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금액의 수가 문제야. 얘가 그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커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겹치냐를 좀 따져봐야 돼. 얘가. 자, 일단은 우리가 뭐 900원을 만든다 하면은 못 만드네요. 뭐 800원을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00원을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겹쳐요. 1000원짜리를 내거나 500원짜리를 내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1100원을 만든다 라고 하게 돼도 그래도 경우수가 두 개가 생겨요. 왜? 1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하나, 그리고 500원짜리 두 개와 100원짜리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겹칩니다. 그러면 1200원도 겹치고요, 1300원도 겹쳐요. 그렇죠? 얘는 이제 두 가지씩 있는 거예요. 경우수가 얘가. 그리고 나서 1400원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500원은 어때요? 1500원은 경우수가 500원짜리만 내거나 1000원짜리 하나와 500원짜리 하나니까 경우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겹쳐요. 그리고 여기서 1600원, 1700원, 1800원도 한 번씩 겹치는 거겠죠. 그래서 100원짜리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또 1900원 못 만들고, 그리고 2000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지? 2000원도 겹치네요. 얘가 2000원이 겹치고 또 2100원, 2000원, 24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2500원도 겹치나요? 2500원. 잠깐, 2500원이면은 500원짜리만으로 못 만들잖아요. 얘는 무조건 1000원짜리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겹쳤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번이 겹쳤네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2 하면은 27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B는 27.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순열 진도 좀 나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NPR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얘 의미를 좀 외우셔야 돼요. 얘는 N개 중에서 얼개를 뽑고, 그리고 나열까지 한다 하는 게 이제 순열입니다. 얘가 N개 중에서 얼개를 뽑고 나열까지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n개 중에서 얼개를 뽑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 다음 단원인 NC얼. 이게 조합입니다. 얘는 뽑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열은 뭐냐?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4명을 뽑았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4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4명을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A, B, C, D 알파벳이 4개가 있는데 걔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리 몇 가지? 내가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n명 중에서 얼명을 뽑았어. 그럼 나한테 있는 건 얼명이야. 그럼 걔네들 나열하게 되면 얼 곱하기 얼 마이너스 곱하기 얼 마이너스 2 곱하기 쭈르륵 해가지고 1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나열하는 사항을 걔를 얼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 팩토리얼이 뭐냐, 얼 곱하기 얼 마이너스 1 곱하기 얼 마이너스 2 곱하기 쭈르륵 가서 2 곱하기 1까지. 그래서 얼부터 1까지를 쭈르륵 곱한 거를 우리가 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 아래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계승이라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n의 계승 n 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n부터 차례대로 1까지를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여기 아래 써져 있습니다. 팩토리얼. 읽을 때 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얘기 될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식이 나오냐? n피얼은 nC얼 곱하기 얼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암기예요. 암기. 얘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양변을 얼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NC얼은 얼 팩토리얼 부분의 NP얼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양변을 얼팩으로 나누면 됐나요? 그래서 정의를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설명할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순열은 순열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에 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열을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열을 하는 건 순열밖에 없어요. 이름에 열이 들어가니까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조합은 뽑기만, 순열은 뽑고 나열까지 한 거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에 계산법을 좀 알려줄게요. 계산법. 여기다 쓸까? 그래서 계산 방법. 여기 보게 되면은 계산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는 np열 n으로부터 차례대로 얼개 곱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시를 들게요. 10p사라고 하게 되면은 10으로부터 차례대로 4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는데 4개만 곱하는 거가 그게 10p4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7p3이라고 하게 되면은 17로부터 3개죠. 17, 16, 1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크기 순으로 해가지고 3개만을 곱해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야.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쵸? 근데 아까 NCR은 뭐라 그랬죠? 그 구한 거를 얼 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면 돼. 이해했어? 그러면은 10C4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4 팩토리얼 부분에 10P4가 되는 거니까 위 분자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모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좀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공식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앰피어리 계산 방법 n-얼팩분의 n 팩토리얼이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인 거야. 나중에 필요하긴 필요하거든. 근데 그거는 좀 나중 가서 하자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그때나 좀 보고, 지금은 좀 무시를 합시다. 얘를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얼개만큼 곱한 거다 라고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NPN, 얘가 무슨 뜻이야? n개 중에서 n개를 뽑고 n개를 나열까지 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n개 중에 n개를 뽑으면은 그 경우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전체 다 데려가는 건데, 그러면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n 팩토리얼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npn은 n 팩토리얼이다. 또는 계산 방법으로 생각해도 돼. n으로부터 순서대로 n개를 곱했대. 그럼 n에서부터 얘가 순서대로 n개면 어디까지? 1까지잖아. 그래서 n에서 1까지 줄을 곱한 거네. n팩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이 부분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np0은 1이다. 이걸 계산 방법으로 보게 되면 n으로부터 순서대로 0개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의미로 받아들여봐.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경우서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럼 그 0개를 나열해. 그러면 방법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이 나와요. 얘가. 그래서 np형은 1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많이 헷갈려. 문제 풀다 보면은 0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얘는 0이 아니야. 얘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있죠.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얘는 0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0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얘는 그냥 1이야. 0 팩토리얼은 그냥 1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야. 얘는 1 팩토리얼도 1인 거야. 0 팩토리얼도 1인 거야. 그러면 둘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다음에 순열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봅시다. 자, np2 하면은 n으로부터 순서대로 두 개를 곱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n 곱하기 n-1을 하게 되면은 90이 나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전개하지 마세요. 전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90은 10 곱하기 9예요. 그래서 n은 10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90은 0.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다?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자연수거든. 얘가 음수일 수가 없거든. 생각해보세요. 10명 중에서 마이너스 2명 뽑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얘를 쪼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10 곱하기 9인데 n이 10이구나. 이게 맞는 풀이 방법이야.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얘는 겨우 2개지만 뭐 4개, 5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자, 그럼 6pr 하게 되면은 얘는 뭐야? 6으로부터 순서대로 얼개를 했더니 120이 나왔어요. 자, 6 곱하기 5, 30이죠. 거기다 곱하기 4, 120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 해야 돼? 6으로부터 3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른 3 이렇게 구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번은요. n 플러스 2부터 순서대로 4개예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얘는 n, 그리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되고, 얘는 56 곱하기 np,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자연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변을 없애줘도 큰 문제가 생겨나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하게 되면은 56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87에 56이니까 n이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의미 들 수 있어요. n이 1이면요. 자연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0 돼서 성립하죠. 그쵸? 그럼 n은 1도 되는 거네요? 안 돼요. 왜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1이라면은 1p이거든요. 한 명 중에서 2명 뽑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np얼이라고 하게 되면은 n은 얼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1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얘가 불가능했었던 거야. 저 범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잖아요. n이 1이면은 양쪽이 0이 되면서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범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됐습니까? 아직까진 괜찮죠? 얘가.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수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번 넣어보시면 될 거예요. 얘가. 다음에 순열일 수 보게 되면은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6명 일렬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6 그치 6팩토리얼이 된 거죠. 그리고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요. 이게 뭐야? 뽑고 나열까지 6P4. 그러면 이제 얘는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데요. 자, 이건 이 뜻이야. 일단은 내가 반장 부반장 후보가 될 수 있는 2명을 뽑아.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이제 나열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애가 반장, 두 번째 애가 분반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나열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만약에 내가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이 아니라 그냥 대표 2명을 뽑는데 그럼 나열을 할 필요가 있어? 대표인데 상관이 없지. 그럼 뽑고 끝나는 거야. 그럼 걔는 뭐가 되겠어? 6 C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해했어요? 자, 필수에 3번 갈게요. 이웃할 때의 순열수라고 나왔어요. 일단 이웃할 때라고 했어요. 이웃할 때. 그래서 서로 이웃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웃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중학교 때 한 것 같은데? 네? 어?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로 묶지 않나요? 그쵸? 한 세트로 보는 거죠. 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거야.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자는 4명이지만 서로 이웃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얘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얘가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있는 하나의 묶음이랑 남자 3명이랑 보는 거니까 전체는 총 몇 세트가 되는 거야? 얘가 총 4세트가 돼. 그치? 그래서 내가 세트란 용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4개의 세트를 일단 나열을 해. 그러면 뭐야? 4팩토리얼. 근데 여자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이 나와서 576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하나는 세트를 나열하는 거. 하나는 세트 안에서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번 더 해보자. 자, 펜슬이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을 한대. 지금 모음이 누가 있죠? E랑 I만 있나요? 그래서 E랑 I가 지금 얘네들은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거야. 그럼 총 몇 세트가 되는 거야? 5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세트를 나열을 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나와야 돼. 그치? 그리고 E하고 I를 자리 배치를 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죠. 그럼 5팩 곱하기 2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팩은 좀 이제 우리가 잘 나오니까 얘가 이제 12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외워두세요. 5팩이 120이다. 그래야지 6팩이 나오면은 120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5팩을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외워두세요. 5팩은 많이 나오니까. 답이 120이란 게 아니에요. 5팩 곱하기 2팩이니까 240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다음에 고등학생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고등학생 1학년 1반이 학생 3명 2반이 4명 3반이 2명 이렇게 해서 나와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게 초코 3개 그러니까 뭐 딸기 4개 뭐 사과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사람을 나열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적으로 이 수학에는 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1학년 1반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반들끼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걔가 다 이제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얘를. 그래서 같은 반끼리는 서로 이웃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반이 지금 1반 하나의 묶음이 된 거고 2반 하나의 묶음이 된 거고 3반 해서 하나의 묶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세트가 되는 거죠? 3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총 3세트를 나열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3팩토리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럼 1반들끼리 자리를 바꾸면은 3팩토리얼, 2반들끼리 자리 바꾸면 4팩토리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2팩토리얼. 이걸 다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4 곱하기 2라고 하면은 돼요. 이해됩니까? 네. 좀 숫자 크죠? 자, 그래서 이웃할 때는 근데 워낙에들 이제 학생들이 잘 맞춰가지고 시험이 잘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를 이제 내요, 얘가.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쵸, 낸다면 이런 걸 내겠죠.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좀 잘 들어보세요. 이웃할 수 있는 거 먼저 배치라고 하세요. 자, 1번 문제부터 읽어보자. 남자 3명, 여자 4명 일렬로 나열하는데 남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래서 붙어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누구는 붙어있을 수 있는데? 여자. 그럼 얘는 뭐부터 배치하는 거야? 여자부터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번이 여자 배치야. 여봐. 여자 배치. 여자 배치하면은 경우수 어떻게 되죠? 4팩 나오겠죠? 4명을 일렬로. 됐습니까? 근데 잠깐 앞에 봐봐. 여자 4명을 내가 배치를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럼 남자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남자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5개의 영역 중에서 남자들은 지금 3명밖에 없어요. 3개를 골라. 그리고 누가 어디 들어가는지는 다른 거잖아.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열까지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 남자 배치하게 되면은 얘는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까지 5P3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는 거니까 60이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4팩 곱하기 60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근데 아래는 2번 좀 다른 거예요. 얘는 남자랑 여자를 교대로 세운다. 그러면 남자들끼리도 지금 이웃할 수 없고 여자들끼리도 이웃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자리 배치 구조를 먼저를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자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큰 틀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이 어떻게 되냐? 남자들 4명 일렬로 4팩토리얼, 여자들 4명 일렬로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4팩 곱하기 4팩.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돼? 마지막에 곱하기 2 이돼? 네.
다음에 5번. 얘는 B상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할 때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V가 맨 처음에, G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나열의 경우일수. 그러면은 얘는 V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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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V하고 G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4팩토리얼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B하고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V 박스 박스 G. 그쵸? 근데 V 앞에 문자가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하나의 세트. 그리고 박스 박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V하고 G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나열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V하고 G를 뺀 나머지 4개의 문자 중에서 뭔가 2개를 고르고 나열까지 해서 여기 가운데다 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4, P, 2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잘 보세요. V하고 G 사이라고 했지 V가 G보다 앞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V하고 G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V하고 G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죠?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의 묶음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2개의 문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묶음 나머지 2개의 문자 총 몇 개 묶음? 3개 묶음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3세트 나열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4p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 반드시 좀 문제 풀다가 잘 모르면은 영상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순서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지금 뭐가 나왔냐? 적어도라는 애가 나왔어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적어도가 나오면은 무슨 문제? 전체에서 빼는 문제. 그래서 여사건. 내가 우리 경우수 시간에 뭐라 했죠? 사건은 집합이랑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여집합 말하는 거라고 얘가. 그래서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그러면은 그 반대의 경우는 뭐야? 얘가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잖아. 네. 모음이 아예 없거나 둘 다. 둘 다 모음이거나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둘 다 모음일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한쪽 끝이라고 했잖아. 잠깐.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아예 모음이 오면 안 되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음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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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근데 지금 자음이 몇 개니? 지금 A하고 I만 모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개가 자음이거든요. 그러면 4개의 자음 중에서 이제 2개를 뽑아. 그리고 나열까지 해야지. 왜?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이 자음을 배치하는 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치까지 4P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2개는 빠졌죠. 남은 문자는 몇 개? 4개. 빈자리는 몇 개? 4개.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가운데에는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는 4팩토리얼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저기선 자음 모음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지. 얘가 나머지 4개 1년 나열이야. 그냥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4p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불안하지? 질문하면 돼요. 네, 이것도 레벨 테스트 포함이죠. 당연하지. 전범. 레벨 테스트는 전범이에요. 자, 스페셜. 와. 얘는 S가 맨 처음이고 L이구나. 나 1인 줄 알았어.
그래서 L이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경우 수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S가 오고 박스 L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S하고 L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운데 껴있는 5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5팩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S하고 L 사이에 문자가 3개가 와야 된대. S, 박스, L. 이게 하나의 묶음. 나머지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안에 괄호 안부터 만들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 자리 배치하는 건 뭐야?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5P3. 그리고 S하고 L하고 얘네 자리 바꾸는 거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3개의 묶음을 나열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3팩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